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스포츠사회학회 동계 워크숍 첫 번째 토론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의 김기한 교수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학회 워크숍에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토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굉장히 간단한 토론으로 생각하고 승낙을 했는데 토론 PPT도 제출해야 하고 또 시간도 30분이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발제와 같은 수준의 토론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에 대해서 체육과 교수로서 그리고 현재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또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위원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줄여서 저고위라고 불리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요.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습니다. 제일 우측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국무총리 직속위원회입니다. 이런 위원회들은 모두 법령에 따르고 있는데요. 저고위의 과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이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근거하고 있고요. 또 사회부장위원회는 사회부장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한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입니다. 물론 위원회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치되는 위원회는 어떤 특성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설치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시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시대적 키워드와 꼭 풀어내야 할 난제를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살펴보신 위원회에서 다루는 저출산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 모두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바로 이런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이 대체적으로 다양한 부처 간 업무 조정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가진 위원회를 통하여 중요 정책과 주요 시책 등을 심의, 조정, 의결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앞서 살펴본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와 같은 법령에 따른 위원회입니다. 스포츠 기본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었고 이 기본법 제9조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민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의 평가, 점검, 기본계획 수립,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스포츠와 체육이라는 이슈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루는 저출산 문제, 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루는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하고 또 잘 다뤄져야만 하는 분야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포츠 기본법에서 말하는 국민 스포츠권 보장과 관련된 정책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매우 중요하고 또 적절히 다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와 체육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은 역시 법령에 따라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은 주요 부처 장관과 체육계 주요 단체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또 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이 됩니다. 지난해 말 12월 20일 날 제1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었고요.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 16명의 정부위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민간위원회 경우는 체육계 주요 단체장으로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또 저를 포함한 위촉직 민간위원이 6명 참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고 그 밖에 민간위원은 총리가 위촉하게 됩니다. 이렇듯 민간위원은 대통령과 총리가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민간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이 추천도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첫 번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두 가지 심의안건과 한 개의 보고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심의안건으로는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어야 하는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발표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모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경우는 스포츠 기본법에 근거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 과거 정부 출범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단독으로 수립해 발표해 오던 중장기 발전 방안, 중장기 발전 계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올림픽 준비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또 강원도지사께서 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 이용 계획을 설명하시고 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어 통과되었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공동위원장께서 스포츠 분야에서 처음으로 설치되는 법령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회의를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총리께서도 이에 힘을 실어 주시면서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3년 12월 20일 오전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가 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한체육회는 다양한 체육단체와 공동으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일간지 지명 광고와 인터넷 기사 등 전방위적 경로로 성명서가 유통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대한체육회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국가행정기관으로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고 그 밖에 위원은 총리가 위촉하도록 스포츠 기본법에 나와 있으며 또 관련 법령 어디에도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인사 추천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원직 사임 또는 거부가 가능하지 않고 단지 위원회에 불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1월 16일 개최되었던 체육인 대회까지 이어졌고요.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문제가 있으니 국가행정기관으로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인데요. 명칭이 둘 다 위원회이다 보니까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체육회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스포츠위원회는 성질이 전혀 다른 위원회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문체부, 복지부, 기재부와 같은 부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법원 행정처와 같은 처 또는 문화재청과 같은 청을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처 청이 정부의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부 조직법에는 무슨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진 중앙행정기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고요. 각각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명칭이 무슨 위원회인 만큼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면서 동시에 사무처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제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두고 방송통신 관련 사무를 집행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형태를 띠는 중앙행정기관이 되는데 이를 합의제 행정기관, 줄여서 행정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체육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설립하겠다고 하는 위원회가 바로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가스포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시면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가스포츠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여 현재 체육을 관장하는 중앙부처로 엄연히 존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첫째로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신에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체육 업무를 관장하게 하는 것이 왜 더 적절한지 그리고 무엇이 더 좋을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사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스포츠위원회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그 위원은 아마 대통령께서 임명하게 될 텐데요. 현재 문체부 장관과 차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뿐더러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정부 조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부 비영리 체육조직이 국가스포츠위원회를 통제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을 관장하는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은 당연히 체육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체는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비정부, 비영리 스포츠 조직들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정부와 협력하며 함께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성질이 전혀 다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연계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저로서는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의 위원회가 아닙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사회부장위원회와 같은 범부처 정책조정, 협의, 심의와 의결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에 따른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관장하는 중앙 정부 부처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비정부, 비영리 스포츠 조직이 다수 존재하는데 각각의 조직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통해 스포츠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해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주요 기능인데요. 우선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기본법 8조와 9조에 따라서 5년 단위로 스포츠 진흥 기본 계획을 심의하고 또 주요 정책의 수립,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출범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 대하여 아마 자문 기능 정도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상당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며 또 위원회 가치를 애써 부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이 2월 15일이니까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벌써 단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우선 법령 어디에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자문 기능만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 의결과 총괄 조정 기능을 하라고 만든 위원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만약 이러한 정책 조정과 총괄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위원회가 잘 작동되지 않은 결과이지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부처 정책 조정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가지겠다는 생각은 아주 오래된 체육계 염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환영할 일이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체육계 발전 그리고 국민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개년 스포츠 진흥 기본 계획은 지난해 첫 번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본 계획에 기반한 7개 주요 현안 문제들을 풀어내고 핵심적인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타임라인,
즉 추진 일정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체육계의 핵심 아젠다를 던지고 부처 간 그리고 이해 집단 간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내므로써 국민 스포츠 경험을 양적이나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위원회는 한시적인 위원회가 아니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지속되는 위원회입니다. 1기 위원회가 실천력을 가지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어지게 될 2기, 3기 위원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우리 체육계는 물론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1기 위원회의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체계를 잡아가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직과 재정에 관한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선 다른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는 조직도는 저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같은 국무총리 직속의 사회보장위원회 조직도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로 보시는 바와 같이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아, 이런 위원회 조직 구성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그리고 사무국까지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기본법과 시행령에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와 같은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하여 현재로는 앞서 말씀드린 국무총리를 비롯한 16인의 정부 당연직 위원 그리고 6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만들어진 상황이지만 그 위원회의 정책 조정과 총괄 업무를 추진할 실무위원회 내지는 분과위원회와 같은 조직 체계가 아직은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기관위원회법 제8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에서도 적어도 꼭 필요한 분과위원 정도는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차 체계를 잡아 나가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점차 체계를 갖추고 또 국가스포츠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 수립 그리고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에 근거한 주요 정책 실천과 체육계 현안을 해결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스포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체육계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 대한민국 사회의 어느 특정 조직 또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데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